오토 판매사의 길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저희 회사에서는 완벽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성공자. 완벽한 성공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종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스스로 가야 될 최종 목표는 세일즈 마스터예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요. 한 달에. 그런데 아니 3천도 벌고 5천도 벌으라고 그래 놓고 어떻게 200에서 400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으라고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의 노력을 해야 될, 노력할 최종 목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할 최종 목표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다 하면은 여러분 힘으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산하에서 반드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거야. 그럼 그런 사람이 좌우에 2명이 나오게 되면은 나는 자동으로 밀려서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내용은 바로 오토 판매사,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는 것은 좌우에 250만 PV, 250만 PV를 한 달에 2번이니까 보름 동안에 15일 동안에 달성을 하면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마감, 말일 마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500만 PV, 500만 PV가 되겠죠. 그러면은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밑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오토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오토 컨슈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오토 소비자가 받쳐줘야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토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첫째, 스스로 등록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회원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다 해주지 말고 가능하면 가르쳐주라 이거예요. 최소한 컴퓨터, 인터넷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옆에서 지도를 해주세요. 다 해주지 말고. 근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물론 뭐 옆에서 해줘야 되겠지만은. 자,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상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상품에 관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험. 상품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 제품은 정말 좋더라. 그래서 나는 평생 이거를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상품을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 주고 내가 주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래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완벽한 오토 소비자라는 것은 스스로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쓰는 사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구매를 해서 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품 지식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우리 상품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체험을 통해서 야, 이거는 내가 평생 써야 될 제품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사람, 이게 이제 오토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섯째, 스스로 이웃에게 소개를 해나가는 사람, 제품 소개를 해나가는 사람.
스스로 소개까지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이 오토 소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품을 구매해서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토 소비자, 오토 소비자, 오토 컨슈머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오토 컨슈머를 내가 좌우에 양성을 해야 되는데,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몇 명 정도를 육성을 하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보통 우리 제품은 보름에 5만 PV, 한 달이면 약 10만 PV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화장품 2달이나 석 달에 이 한 세트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판가로 구매를 하면은 2만 5천 PV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해모임은 한 박스 정도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또 2만 5천 PV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칫솔도 쓰고 치약도 쓰고 몇천 PV, 만 PV, 2만 PV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 또 혼자만 쓰거나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족들이 쓰고 이렇게 하면은 대개는 이제 집안에 뭐 여자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딸 둘이 있다거나 뭐 어머니가 같이 쓴다거나 언니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개 한 가정에 한 세트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세트를 총판가로 구매해서 이게 2만 5천 PV, 그 다음에 해모임 2만 5천 PV, 5만 PV 됐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가족들이 쓰게 되면은 약 5만 PV. 이렇게 해서 한 가정당 이렇게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고 체험을 가지게 되면은 한 가정당 약 10만 PV 정도는 다 쓰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10만 PV 정도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한 달에 500만 PV가 되려고 하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죠? 50명. 그렇죠? 50명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된 회원이 50명이 아니고 그 중에서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사람 50명 정도를 육성을 하면은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름에 5만 PV. 그러면 50명이면은 보름에 250만 PV죠?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달은 600만 PV 했다가, 그렇죠? 어떤 달은 400만 PV 했다가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 아니고 100명 정도를 해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판매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오토 소비자 100명, 한쪽에 오토 소비자 100명, 약 200명 정도의 이 소비자가 내 산하에 생기면은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버는 오토 판매사,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가면은 애터미에서는 완벽한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200에서 400이 내가 한 달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오토 소비자들에 의해서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200에서 40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면은 사업 그만둘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사업에 재미가 붙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도 내가 200에서 400을 보는데 내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입이 제로냐? 그게 아니에요. 요 밑에서도 20만 원도 벌고 40만 원도 벌고 50만 원도 벌고 60만 원도 버는 사람들이 이미 나오죠. 그러면은 한 가정에 50만 원만 더 들어와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가 한 가지 바뀌어도 크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50만 원어치 매달 시장을 더 봐. 그러면 그 집은 진수성찬이 돼버려요. 그렇죠? 매달 50만 원어치 옷을 사.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다 멋쟁이가 돼버려요. 50만 원 있으면요. 비 오는 날 시내버스 차만큼 쓰면 하이힐 신고 불이 나게 안 뛰어가도 돼.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우아한 오너 드라이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상당 부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5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면은 집 평수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조금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내 산하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200에서 400을 벌기 위해서 뛸까요, 안 뛸까요? 뛰어요. 재미가 있거든. 처음부터 막 큰 돈을 벌어서만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꼬박꼬박 출근 시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 자유스럽게 쓰면서 특별히 무슨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그 위험성을 안고 사업을 벌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십만 원씩이라도 벌리면 사람들은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면은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너무 멀리 잡으면은 3천만 원, 5천만 원,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200에서 400번은 그리고 한쪽에 100명 있는 누구는 몇천 명 있다는데 누구는 몇만 명 있다는데 이야 나는 어떡하나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100명, 200명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100명, 200명도 지금 깝깝한 표정들을 짓고 있어. 그런데 그 100명, 200명을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자기 혼자 100명, 200명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100명, 200명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힘들어. 왜? 제가 우리 회사를 시작할 때 제가 맨 먼저 리크루팅을 했겠죠. 그렇죠? 리크루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제품을 써보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합시다. 얘기를 했겠죠? 몇 명이나 제 말을 듣고 따라서 했을 것 같아요? 17명? 에이, 17명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17명 모인 사람은요, 예를 들면 우리 박정수 총장님 한 사람 얘기를 해놨더니 거기에 그 망한 오리탕집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식자재 납품하던 최규정 아저씨 지금 총장 됐어요. 그러니까 식당에다 식자재 납품하던 그 최규정 아저씨는요 누가 리크루팅 했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우리 박정수 총장님이 했겠어요? 박정수 총장님이 한 거예요. 저기 총장님들 이렇게 앉아있긴 하지만은 제가 리크루팅 한 사람은 우리 임승택 총장님, 우리 임승택 총장님을 리크루팅 해놨더니 박용옥 총장님한테 형님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용옥 총장님은 제가 직접 리크루팅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박정수 총장님이 누구를 리크루팅 했냐면 자기 스폰서인 김성일 총장님을 리크루팅 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왜? 우리 김성일 총장님이 박정수 총장님을 살살살 꼬시게가지고 펀드 회사를 데리고 갔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투자를 해.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가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박정수 총장님은 이제 김성일 총장님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거지야. 같은 거지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위로 올라가서 돈 벌어. 그 다음에 내 돈 갚어. 이렇게 돼가지고 김성일 총장님이 박정수 총장님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김성일 총장님은 제가 리크루팅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렇게 깨져도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있어. 나한테 깨져도. 이덕우 총장님은 한참 후에 왔어. 우리 어디 가서 저기 임병구 총장님 우리 회사 시작하고 나서요 997번인가 96번인가 76번인가 하여간 거의 1000번대예요. 우리 회사가 9월 달에 시작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왔어. 4월 1일 날인가 왔어. 몇 개월 만에 왔어요? 7개월 만에. 4월 이제 7개월 만에 온 거야. 근데 우리 회사는
7개월 동안에 회원 몇 명 늘어났다? 900번에서 1000번대야. 그러면은 제가 사업을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어이, 선수지. 저는요, 그 월급쟁이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제가 그 개인 기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사업자로서 최고 직급을 달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호텔 거기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핀수여식을 한 것도 있어요. 하얀 턱시도 입고 우리 집사람은 빨간 드레스 입고 이렇게 해서 그 호텔에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옛날에 제가 사업자였을 때 네. 저 때는 제가 사업자였어요. 지금이 더 멋있어요? 하여간 고놈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 직급까지 이제 한 2년 만에 이렇게 가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 직급에 이렇게 가니까 한국의 네트워크 업계가 너무 엉망진창인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만 잡으면은 서로 욕들을 해. 미국계 회사들은 한국 업체는 다 피라미드 회사라고 그러고, 저는 그때 한국 업체였는데, 한국 업체는 미국 회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매국노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서로 막 공방전을 해. 그럼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같이 형편없는 놈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 삼성 사람이 LG 사람 만나면은 형편없는 회사라고 그래요. 아이고,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서로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동차 업계에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존경해주는 모습을 봤는데, 이 네트워크 업계에 오니까 서로가 비난하고들 자빠졌는 거야. 그래서 야, 각 회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좀 다 모여보자. 그래서 서로 얼굴이라도 알고, 그리고 거기까지 갈 때는 뭔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배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끼리 서로 좀 노하우도 공개하고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면서 우리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고직위원회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학술위원회도 하나 만들고, 또 뭐 대홍보위원회도 하나 만들고 해서 우리 사업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은 코미디언들마저도 다단계 하냐? 그러면서 서로 코미디 주고받고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우스운 직업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도 법에서 분명히 합법적으로 인정한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나쁜 놈 취급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자들이 뭉쳐가지고 노력을 하자. 그래서 아무나 올 것은 아니고 각 회사에서 최고 직급자 아니면 수당이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을 자격 기준으로 해서 이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스 클럽이라는 것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저보다 더 훨씬 고참이었고 수당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수당 수령자들도 있었는데, 제가 모이자고 이렇게 앞장을 서다 보니까 회장을 뽑는데 저보고 초대 회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23명이 모여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스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발전에 우리가 어떤 기틀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어떤 틀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이제 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리더스 클럽이 제가 초대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회장들이 이제 회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년 가다가 이제 이 펀드 사건이 터지면서 전부 다 그냥 막 조직이 무너지고 하니까 자기 조직 관리하느라고 그 모임이 사실상 없어져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앞장서기는 어렵죠. 이제 경영자가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리더 분들 중에서 그런 우리 업계에 어떤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뭐 다단계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붙일 때는 나쁜 것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것도 있으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한마디 할 만한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산하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제가 100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도 100명을 내 혼자 리크루팅 하라고 하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사람을 리크루팅을 했더니만 그분들이 이렇게 모셔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직접 컨택한 분은 우리 대표 사업자님이야 제가 했고 뭐 이제 우리 임승택 총장님, 박정수 총장님 거의 같이 만났었고 그 다음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왔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순식 스타마스터 정도 제가 이제 직접 컨택을 했더니 그 뒤로 뭐 이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4-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4-5명을 리크루팅 하기 위해 가지고 4-5명한테만 연락을 했을까요? 아니죠. 제 핸드폰에는 약 2,000명의 전화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약 1,000개 정도의 전화번호가 들어 있었어요. 물론 뭐 다른 가족들도 들어 있지만은 그 중에는 수백 명의 우리 업계 리더들도 들어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 수백 명이 들어 있어요. 자, 거의 다 제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걸 알리고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죠. 다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표 사업자로 모실 분이 없었어요. 지금 대표 사업자 하라고 그러면은 하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중고 카니발 한 대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대표 사업자로 모실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임승택 사장님이 이제 대표 사업자를 해야 되는데 전직이 뭐냐면은 펀드 회사에서 박살나게 깨지고 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펀드꾼을 대표 사업자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펀드 회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아이고 제가 하면은 안 됩니다. 누구 하나 세웁시다. 이렇게 하는데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윤영성 대표 사업자님은 옆에 계시기는 계셨는데 그냥 회사의 경영 고문 정도나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좀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 했는데 그게 또 하나도 연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뭐 이제 옆에서 거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윤 교수님이셨죠. 윤 교수님이 대표 사업자를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한편은 약간 불쾌한 아니 이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사업자를 하라는 거야 하고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부동산 학 교수를 하시고 부동산 업계 이제 방송도 하시다가 직접 이렇게 이제 건설회사를 차리셔가지고 시행사를 만들어서 뭐 수원에서 제일 높은 뭐 오피스텔도 짓고 뭐 용산에다가 뭐 아파트도 몇 동 짓고 막 건설업체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건설 경기가 팍 가버리니까 약간 어려움을 겪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건설회사 회장이고 교수고 뭐 왕년에 한가락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다단계 회사의 대표 사업자라니 하는 그런 표정을 딱 지으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썩 좋아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래 니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대표 사업자를 마지못해서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 네. 저는 그 자리가 욕심나고 좋은 자리여서 해주셨다고 하면은 지금만큼 제가 감사를 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쏙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었지만은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뭐 그런 거라도 해주지 이렇게 하고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고마운 거예요. 그게. 여기에 대표 사업자로 모시려고 했던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그런데 회원번호가 아마 몇만 번이나 몇십만 번 되세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무슨 국장인가 베팅해가지고 한번 가기는 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판매사 겨우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오시라고 했을 때 오셨으면은 지금 총본부장 하시고 수당이 그래도 뭐 연봉 몇 억은 되고 막 할 건데
그 뒤로 회사가 이제 되는 것을 보고 그때서 이제 오셨어. 그러니까 저 밑에서 지금 오늘 여기 오셨죠? 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저 계세요, 지금. 웃고 계시는데, 예, 모자 쓰고 계시네요.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도 오시라고 그래도 안 오셔. 그러니까 저는, 존산 입력을 시키려면 일본을 입력시켜놓고 그 뒤로 입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 사업자 해 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그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때요? 천하의 박한길이가 이게 한마디만 하면 쫙 올 것 같고 아이고 회장님 손 한번 잡아봐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찾아다니면서 모시려고 그래도 아이고 됐다고 그러고 안 왔던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조만간에 잘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많은 기초를 지금 닦으셔서 조만간에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떻든 늦게 오셔서 고생은 하세요. 자, 저도 회사에 몇 사람을 이렇게 스타팅 멤버로 모으는데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야, 회장은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만 하면은 쫙 오고, 아이고 조 회장을 내가 미리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얼른 가서 해가지고 지금은 총장까지 다 갔을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은, 제가 모시려고 그렇게 해도 안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수백 명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오셔서 제품도 쓰시고 하세요. 전화하고 해도 겨우 온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여섯 사람이 실제로는 50만 명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명을 만드는 것이 200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몇 사람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내가 얘기한다고 다 따라서요? 안 해요. 지금 2억을 투자해가지고 슈퍼마켓 막 시작했는데 그 사람 보고 하자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망하거나 잘 돼가지고 여유가 생기기 전에는 안 해요.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한테 내가 꼭 얘기를 해야지, 밤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가서 딱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은, 거봐라, 내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안 할 사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인데, 야, 이 사업은 안 되네. 이 사업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끌고 가고 학교는 누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시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고민하지 말고. 알려만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있냐면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목요일 날 하고 있는 5월 달에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 원데이 세미나 대전에 모시고 오거나 속리산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와서 네가 한번 들어봐라. 뭐라고 하더냐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다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 하더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네가 가서 한번 좀 알아봐봐라. 그리고 할만한지, 이게 영 못할 것 같으면은 나도 좀 차라리 말려라. 네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와서 판단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야,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었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대충 뚜껑이 열렸는데 확 열받아가고 뚜껑이 해가닥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는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자기가 이 사업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자기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만나더니 그냥 막 우리 사장님처럼 거의 미쳐가지고, 예, 거의 미쳐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일 총장님이 초기에 그랬어요.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 그 센터는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어떤 사람이 내가 1등으로 한번 출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있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은 1시간을 땡겨가고 또 가봤대. 그랬더니 또 있더래. 와, 사람들 되게 빨리 나오네. 그 다음날은 또 새벽같이 가봤대. 그랬더니 또 있더래. 아니, 그래서 몇 시에들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제 안 들어갔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날밤을 새면서 하는 거예요. 날밤을 새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말 불타듯이 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보다 쉽게 성공을 합니다. 물론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잘 모르겠고 누가 혹시 하려나 하고 이렇게 얘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또 누구 할까 그러고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끔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기가 막힌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본인이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나는 뭐를 못하는데, 나는 뭐를 못하는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 능력은 1%도 안 돼요. 사실은 자기가 성공을 하는데 1%도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생기면 그 중에서 내가 알았던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 시작되기 전에 제가 알았던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 되지 않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뭐 천 몇백 명 계시지만은 정말 몇 사람 안 돼요. 다 연줄 이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하세요. 왜? 그 능력을 뭐 그냥 값싸게 월급이나 받고 팔아보지 말고 이 사업을 하세요. 그럼 대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다 하는 분은요, 반드시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왜? 어차피 능력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를 해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다른 데 가봐야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 싶으면은 애터미를 하시면은 내가 반푼수야. 그런데 또 대개는 반푼수 옆에 반푼수들만 있어. 또 반푼수, 또 반푼수. 그 반푼수 옆에 또 반푼수. 그런데 반푼수 내려가다가 가끔 온푼수가 나와요, 여기서. 이 온푼수가,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사업이다. 이 사람은 개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전국적인 마당발인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은 국제적인 선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 열도를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훑어내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요 위에 반푼수가 있어. 그 반푼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일본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고 한국에다가 알려야 되겠다고 한국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우리 반푼수가 한국에 이런 거 있는데 하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 세미나에 오더니 자기가 들고 왔던 일본 네트워크 마케팅을 화다닥 버려버리고 한국의 애터미 사업을 들고 일본에 가가지고 홋카이도부터 쫙 해서 일본 열도를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일본에 한 박사님이 계세요. 박사님. 그래서 일본 분하고 결혼하셔갖고 애도 낳고 한국 분인데 유학 갔다가 이제 이분이십니다. 이분.
예.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요런 일본 사람, 여기 다 일본 분들이에요. 일본에서 14명인가 주요 리더들을 모시고 한국에 왔었어요. 야, 그 회사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한번 실체를 봐야 되겠다 하고 검토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리더들이 제가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그 반푼수가 알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반푼수에 의해서 일본 열도에 퍼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일어나냐가 문제죠. 요게 재수가 좋으면은 바로 가까운 데서 일어나.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은 내려가고 하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온푼수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야. 계속해서. 인도에서 기우제를 지내면은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그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고 있어. 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예단을 하지 말고, 법률용어인데 예측해서 단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꼭 도둑놈같이 생겼네. 그렇게 도둑놈같이 생긴 사람을 재판을 해보면은 꼭 형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녀인 경우에는 대개 조사를 해봤더니 추녀에 비해서 형량이 되게 다 낮더라 이거예요. 무죄로 떨어지는 확률이 높더라 이거예요. 왜? 대부분 남자들이 판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사람이 설마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했겠는가 하는 예단을 해놓고 범죄를 안 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거다 안 할 거다 예단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전부 다 지 맘이에요. 지 맘. 그래서 이거를 지 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 맘의 법칙.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 맘. 지 맘이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이러면 틀림없이 할 거라고 내가 다짐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해도 너 어쩌다가 이따 이 일을 하고 있냐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은 안 할 건데 하면서도 얘기는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야 내가 찾고 있던 일이 이런 일이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 맘. 그럼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내 맘. 이 지 맘의 법칙을 깨닫고 나면은 세일즈의 도가 튀는 거예요. 하산을 해도 돼. 일하는데 아무 고민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대개는 무엇 때문에 세일즈를 힘들어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내가 연구하고 있느라고 밤새도록 고민해.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 세일즈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내가 미리 그거를 짚어보느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 짚어보는 거요 사업에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를 던져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고민해야지 내가 얘기도 안 하고 내 혼자 그 사람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얘기를 던져 놓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던져요. 성경에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져 그냥. 그럼 누가 고민해요? 지가 고민하는 거야. 그래야 이게 하든지 말든지 결론이 나는데 얘기를 안 해놓고 내가 밤새도록 고민해봐야 이거는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세미나에 가자고 하면은 갈 건지 안 갈 건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가보자고 그래. 안 간다고 그래. 안 가면 말고. 그 사람 안 한다고 성공을 못해요? 놀린 게 사람인데? 아는 사람에게 얘기도 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얘기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한테나 얘기를 해보라 이거야. 아무한테나.
이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할 건가? 감이 잘 안 잡히죠? 이걸 생각해 보면 돼.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최초로 개발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분이 12라인을 만들었대. 그래서 그 12명의 리더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라인이 쫙 퍼져가지고 저한테까지 왔잖아요. 예.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경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냐면은 미국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보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하고 비슷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잘 하냐면은 꼭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남한테 얘기를 잘하고 이런 사람만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어떤 할머니가 동네 청년 보고 젊은이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예 할머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니까 예 알았어요 할머니. 그리고 꽃감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 청년이 이제 교회에 한번 와본 거야. 그런데 혼자 가려니까 심심하니까 동생을 하나 데리고 갔어. 야 우리 이웃집 할머니가 교회 오라고 나 하도 못 살게 구는데 나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아이 얘가 덜렁덜렁 따라왔어. 그런데 얘가 우리 친구 있는데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데리고 갔어. 그러다가 친구의 친구가 어느 날 이 친구가 피를 딱 받은 거야. 그러더니 어디를 갔냐면 신학대학을 갔어.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딱 하나 했어. 이게 센터예요, 센터. 그래서 이 개척교회에서 이제 유치부부터 이렇게 육성을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학을 딱 갔어. 그래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여기서 전도를 했어. 이게 회의 라인이 글로벌 마케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잘 전하지도 못했고 이 동네 청년도 다니다가 말아버렸어. 지 형이 안 다니니까 얘도 말았어. 그런데 얘 친구만 남아가지고 여기는 다 스폰서 라인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청년이 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라인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할머니는 수당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들어와요. 자기는 잘 못했더라도.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살피지 마세요. 할 건가 안 할 건가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내질러 대세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보이면 얘기를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왜? 놀린 게 사람이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 속리산 한번 가보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누가 어디 좀 가자고 안 하나 해가지고 봄도 됐는데 좀이 쑤시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속리산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업이고 뭐고 따라가지고 속리산 한번 가보자고 얼싸덜싸 따라나서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기 그렇게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뚜껑이 날아간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속리산에 그냥 얼싸덜싸 왔다가 이게 대발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지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지 마음이다.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질러대는 게. 저는요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서도요 그냥 얘기해. 아줌마 나 화장품 장사하는데 무슨 화장품이세요?
애터미 화장품이라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했는데요. 뉴스에도 100배나 좋다고 나왔는데 써본 사람들이 뿅뿅 가요. 근데 엄청 싸가지고요. 화장품 값이요. 절반 값도 안 든다고 3분의 1 값밖에 안 드는데요. 전에 명품 쓰던 사람도요. 그냥 우리 게 좋다고 명품 못 쓰겠다고 그러면서 다 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몇 초 걸렸어요? 17초. 그랬더니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나도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오면 돼.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해. 전에 있던 우리 사무실 옆에 무슨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 아니 화장품을 쓰라고 10번 20번 얘기했는데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안 쓸 거예요. 나 그럼 여기 안 와. 다음에 올 때는 밥값을 화장품으로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구매해서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요, 쓸게요. 그래서 판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마디 떡 했더니 그래 좋아 살게. 그렇게 잘 안 해요. 그 얘기 들으면은 안 산다고 해놓고도 곰곰이 생각은 해봐. 그렇죠? 근데 잊어버릴만 한데 또 얘기를 해. 그럼 자기가 또 한번 인터넷 가서 조사도 해봐. 그런데 누가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 내가 애텀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었으면 누가 애텀이라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억에도 안 남을 건데 애텀이란 말을 들었는데 누가 애텀이 화장품 좋대. 그러면 내가 누가 그 얘기 하던데? 그러면서 머리에 콱 박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다고 할 때는 안 들어먹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좋다는 얘기 듣고 전에 얘기했던 그 화장품 좀 가져보세요. 이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얘기하고 다니라 이거예요. 입이 좀 싸야 돼 이게. 입이 좀 싸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 성격 원래 그러는 거 뭐 또 고칠 수도 없어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으면 되냐면 내가 입이 무겁다 싶으면은 입이 싼 사람을 하나 찾아가지고 놔두면 돼. 나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어디를 잘 못 따라다닌다 싶으면은 다리 튼튼한 젊은 것을 하나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놔두면은 걔가 뻘뻘뻘뻘뻘 다니면 돼. 자, 나는 뭐가 잘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머리가 반짝반짝한 놈을 찾아가지고 내 밑에다 놔두면 돼. 우리 회사의 마케팅 플랜은 내 직대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나 10단계,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에서 일어나는 거나 내한테 들어오는 수당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성공하게 돼 있어. 아무리 멍청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왜? 대개는 멍청이 옆에 또 멍청이, 그 멍청이 옆에 또 멍청이, 또 멍청이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여기에 똑똑이가 나오기만 하면은 이 단계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내한테로 수당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이것을 대한민국 땅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땅으로 퍼져나갔다가 그것이 일본 땅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 땅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 땅으로 갔다가 캐나다로 갔다가 하더라도 이 전체 매출에 대해서 내한테 수당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케팅은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애터미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도 있고 한국 회사도 있고 일본 회사도 있고 중국 회사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A 뭐 회사가 있어. 그럼 각 나라별로 있겠죠? 회사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한국이야. 한국인데 내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딘가에 미국에 등록을 해서 라인을 여기서 펼쳐야 돼요. 이걸 펼쳐야 되는 거야.
또 중국에서 내가 라인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에 등록을 해서 라인을 펼쳐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합해 주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한국 한 군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밑으로 들어왔다가 중국 사람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일본 사람이 밑으로 들어왔다가 또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캐나다 사람, 멕시코 사람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게 한 라인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 한국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미국 가서 물건을 사면은 내한테 실적이 안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여기 가서 이 지사에 가서 또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지사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만 등록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황신혜 사장님 미국에서 등록하셨죠?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계셔. 빨리 미국 가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리크루팅을 해. 그럼 자기는 미국에 파트너들이 있죠? 그 미국 파트너들 밑에다가 한국에서 리크루팅해서 다 붙이고 있어 지금. 다 뺏어가고 있다니까 미국 사람이 지금. 그런데 그 스폰서는 또 누구예요? 어차피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국 돌아가지고 한국 들어왔어도 그 돈이 이렇게 해서 내한테 올라오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리크루팅 해놓은 사람들이 또 미국에 있는 자기 친척들, 교포들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또 미국으로 또 퍼지고 있죠.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지사에서 물건 사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지사에서 물건 사고 내 파트너가 한국에서 물건을 뽑든 일본에서 물건을 뽑든 미국에서 물건을 뽑든 그것이 다 토탈해갖고 내한테 수당이 올라오는 여러분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간편하고 회사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이 시스템이 전 세계 최초로 애터미가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주의로 간다. 한국에서 1등을 하겠다,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겠다는 것은 그저 그냥 말로만 뻥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춰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거기까지만 가면 되고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산하에 오른쪽에 100명, 왼쪽에 100명. 오토 소비자만 만들어내면 된다. 그런데 100명, 100명을 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나는 한두 명, 서너 명씩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또 서너 명, 한두 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100명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서 오토 소비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나는 다이아몬드로 올라가고 그 판매사들이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는 나는 샤론 로즈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번다는 것이 꿈 같은 얘기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오토 판매사만 되면은 얼마든지 그 다음 단계는 밀려서 올라가고 밀려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